그림 너무 너희가 지루할 것 같으니까 천천히 이런 거 봐봐. 이거 분명히 오늘 이거 몇 번 문제, 6번 문제에 나왔던 문제다, 그지? 좀 비슷하게끔, 맞아? 여기서 너희가 놓쳤던 부분들이 뭐였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야. 여기서는 수학 1에서 배웠던 나머지 정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나머지 정리라는. 혹시 생각나는 사람? 나머지 정리가 뭐였지? 희영이 생각나니? 어제 했나? 그저께? 생각나? 안 했어요? 나머지 정리가 뭐였을까? 이게 어디 나왔던 개념이냐면 수학 1 완전 처음에 다항식을 배우고요. 다항식을 다 배운 다음에 항등식이라는 걸 배우고요. 항등식을 배우자마자 배우는 개념이 나머지 정리예요. 벌써 들어는 본 것 같아, 그지? 정확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정확한 그 개념이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런 거야. 봐봐. 어떤 다항식이 있는데 어떤 다항식을 내가 x-알파라는 걸로 나눴어요. 그랬더니 어떤 몫이 생기고 그 다음에 걔에 대한 나머지가 생길 텐데 얘가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당연히 상수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나머지를 내가 이렇게 라지 r이라고 한번 써볼게. 오케이? 여기까지 써놨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식은 어떤 등호가 들어가 있는 등식이란 말이야. 그치? 등식이긴 한데 여기는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등식은 몇 가지가 있어요? 당연히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방정식이고요. 또 하나가 뭐예요? 항등식이라는 거였어. 맞아? 방정식의 목표는 이런 걸 만족하는 x 값을 구해주세요. 이게 방정식의 목표고, 그 다음에 항등식의 목표는 뭐냐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미정계수, 미지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얘가 목표가 되는 거야. 목표가 완전 달라요. 그지? 그럼 여기 있는 방정식은 이걸 만족하는 x 값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거고 그 x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근 또는 해라고 합니다. 그지? 그 다음에 항등식이라는 거는 x값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 성립하기 때문에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미지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 미정계수법엔 두 가지가 있었는데 뭐 개수비교법, 수치대입법 이런 것들이 있었어. 맞아? 이렇게 있었어. 그럼 여기서 여기는 얘는 지금 방정식일까요? 항등식일까요? 당연히 그냥 이렇게 쓴 거잖아. 12라는 숫자가 있었어요. 12라는 숫자를 내가 5로 한번 나눠봤네요. 그랬더니 얘는 몫이 2고요. 나머지가 2입니다. 그냥 이렇게 쓴 것 뿐이잖아. 그럼 얘는 그냥 얘인 거지. 맞죠? 얘는 그냥 얘인 것처럼 얘는 그냥 얘인 거거든? 완전 똑같은 식인 거야. 그냥 형태만 조금 내가 이렇게 분해해서 써놓은 것 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x값에 따라서 당연히 변화가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뭐가 성립하고 뭐가 성립하는 상황이 아니라 다 성립하는 거란 말이야. 항등식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 항등식 개념이니까 난 얘를 푸는 방법으로 여기 있는 이 미지의 개수 r 값이 지금 궁금합니다가 나머지 정리거든 사실. 그러니까 난 뭘 해본 거야? x에다가 알파라는 값을 한번 넣어봤어요. 대입해봤어. 그랬더니 여기 있는 좌변은 그냥 알파, f 알파가 될 거고요. 우변은 여기 있는 얘가 0이 됐으니까 얘는 그냥 r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fx를 뭐 했어요 지금? x-알파라는 1차식으로 나눴습니다. 그런 나머지가 나는 지금 궁금했고요. 나머지는 f 뭐가 됩니다? 알파가 됩니다. f 알파이다라는 이 문장이 우리가 말하는 나머지 정리라는 문장이에요. 여기 있는 얘는 기억해 주세요. 꼭. 그렇지? 선생님이 앞으로 나머지 정리라는 얘기 가끔 나오게 될 거야. 되게 자주 나오는 애니까. 선생님이 앞으로 나머지 정리가 뭐예요? 라고 하면 너희는 그냥 이 문장을 말하면 됩니다. 알았죠? 다시 나머지 정리가 뭐예요? fx를 x-알파로 나눈 나머지는 f 알파가 됩니다. 됐죠? 그럼 봐봐.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그냥 이런 상황이에요. 적용하는 방법은 그냥 간단해. 봐봐. 내가 여기서 얘를 얘로 나눈 그 나머지를 구하고 싶었어. 근데 그 결과가 뭐가 됐대? 얘가 됐대. 무슨 말이야? 여기 있는 요 x 대신에 얘가 빵이 되도록 하는 그 x 값을 얘를 이렇게 넣어주면 그 결과가 나머지가 된다는 뜻이잖아. 그죠? 이렇게 봐봐. 그럼 이거 지금 다항식이네, 다항식. 어떤 다항식이 있는데 얘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하대. 그럼 당연히 얘로 나눈 나머지라는 거는 얘가 빵이 되게 하는 x 1 값을 얻다가 x 대신에 넣어주세요라는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 나머지는 뭐가 돼야 돼? a 더하기 1 더하기 4가 돼야 돼. 됐어요? 두 번째 나머지는 뭐가 돼야 돼? 당연히 얘가 빵 되게 하는 x는 2라는 값을 넣어주세요라는 개념이니까 얘는 4a 더하기 2 더하기 4가 돼야 돼. 세 번째 건 뭐가 되겠어요? 3는 거니까 9a 더하기 3 더하기 4가 돼야 되거든요.
됐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보고 나눈 나머지가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린 자연스럽게 뭐가 떠올라야 되고 나머지 정리가 떠올라야 되고 나머지 정리로 그냥 대입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숫자로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간단하죠? 그러면 여기는 이거랑 a 더하기 5라는 애랑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랑 뭐라는 애랑 4a 더하기 6이라는 애랑 그 다음에 여기는 얘 9a 더하기 7이라는 애가 이 순서로 뭘 이루고 있다니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니까. 그지? 그럼 봐봐. A라는 애가 있어요. B라는 애가 있어요. C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게 이 순서로 등차를 이룬다는 얘기는 원래 정의상 등차라는 소리잖아. 맞아요? 등차. 그러니까 얘랑 얘 차이는 B 빼기 A 아닌가? 그죠? 얘 빼기 얘는 C 빼기 B잖아. 그지? 그리고 차이가 같아요라는 뜻이니까 이게 등차라는 뜻이었고 여기 있는 B가 이쪽으로 넘어가고 A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만들어진 게 2B는 A 더하기 C였던 거고 그지? B는 뭐가 됩니다? 2분의 A 더하기 C가 됩니다.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아,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세 개의 수 중에 가운데 항에서 등차 중항이 결국 뭐가 됩니다? A와 C의 산술 평균이 됩니다. 그죠? 여기까지 개념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내가 식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당연히 얘 몇 배를 해서 2배를 해서 4A 더하기 6 여기는 얘가 뭐가 됩니다? A 더하기 5 더하기 9A 더하기 7이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식을 하나 만들 수 있겠네. 물론 얘도 되지만 얘도 되는 거니까. 그지? 여기까지가 등차 중앙을 가지고 식 하나 만든 거고 얘를 정리해봤더니 얘는 뭐가 돼요? 8A 더하기 12가 얘가 10A 더하기 12가 되면서 이렇게 그럼 얘 뭐야? 2A가 0인 거잖아. 그치? A가 0이었네. 이런 뜻이죠. 근데 봐봐. 애시당초 이 문제를 풀 때는 되게 쉬운 방법이 있거든? 뭐가 있냐면 봐봐. 저기 있는 쟤를 x-n으로 나눈 나머지는 뭐가 되겠어요? 그렇지. an 제곱 더하기 n 더하기 4죠. 맞아? 그럼 여기 있는 얘가 an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주어져 있던 게 a1이었던 거고 두 번째가 a2였던 거고 세 번째가 a3이었던 거거든? 맞아요? 그럼 여기 있는 얘를 다시 한번 봐봐. 이거 n에 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이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등차 수열은 n에 대한 몇 차식이어야 돼? 이건 여기 바로 나와요. 오케이?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됐죠? 얘가 0이어야지 얘가 1차식 되는 거니까. 됐어요? 이렇게도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너 27번 같은 거는 가능하니? 27번 한번 볼게요. 27번. 무슨 관계식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정의만 잘 알고 있으면 사실 되게 쉬운 문제. 봐봐. 간단합니다. 여기서 얘네들이 이 순서로 전부 다 뭘 이루고 있대요?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대요. 그지? 그러면은 얘 차이나 얘 차이나 얘 차이, 얘 차이, 얘 차이들이 전부 다 뭐 합니다? 같습니다 라는 뜻이고, 그지?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차이들이 전부 다 뭐예요? 같아요 라는 뜻이잖아. 그지?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 차이가 몇 개 있었을까요? 봐봐. 1까지는 1개, 2까지는 2개, 3까지는 3개니까 m까지는 m개지. 거기다가 1개 더 추가한 거잖아. 얘는 m 더하기 1개의 차이가 있었구나. 맞아요? 그 결과가 그 차이가 실제로 계산해봤더니 12래요. 이런 상황이고. 이해되니? 다음 여기서도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총 몇 개의 차이가 있는지 보자. 당연히 그럼 몇 개겠어? 그렇지. n 플러스 1개의 뭐야? 차이가 있었어. 얘가 얼마래? 24래요. 됐네. 그럼 나는 지금 여기서 m과 n의 관계식 만들고 싶은 거니까 뭘 소거하면 딱 좋겠어? d 소거하면 좋겠지. 그냥 이렇게 나누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약분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n 더하기 1분의 m 더하기 1. 여기는 얘가 뭐가 됩니다? 이거분의 이거니까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넘어가고 넘어갔더니 이 m 더하기 2가 n 더하기 1 이렇게 되면서 2n 더하기 1이 n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다음 몇 번이에요? 2번. 간단하죠? 등차 수열이니까 그냥 저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등차 수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지요. 자, 그 다음에
우리 42번 볼게요. 지금 그냥 등차 수열 지금 한 번씩 문제 풀면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오케이? 다들 알고 있겠지만 등차 수열, 등비 수열까지 이렇게 정리해서 갈게요. 자, 이번에는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4개의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는 배웠을 것 같아.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가 있었다면 얘를 초기 세팅 자체를 A랑 B랑 C라고 이렇게 놓지 않지. 그렇다고 A랑 A 더하기 D랑 A 더하기 2D라고도 놓지 않지. 어떻게 나요? 얘를 A라고 놓고 얘를 A 빼기 D라고 놓고 A 더하기 D라고 놓지. 맞아? A쌍점 세팅 자체 이렇게 세 개를 세팅하는 그 이유는 제일 가운데 있는 걸 기준으로 완벽하게 대칭이어야지 이 합이 되게 간편하게 나와요. 그죠? 이거 3개 다 더하면 얼마니? 3A죠? 이거 다 더하면 얼마가 돼요? 얘는 3A 더하기 3D가 되죠? 지저분하단 말이야. 요걸 다 더하면 말할 것도 없지. 그냥 A 더하기 B 더하기 C인 거지. 그지? 그러니까 나는 변수를 최대한 줄여주고 싶은 거고 그 줄여주는 방법으로 등차라는 규칙이 있었으니까 D씩 차이 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왕이면 가운데가 A였으면 얘가 되게 이쁘게 이렇게 구성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 등차 수열을 이루는 4개의 수는 어떨까요? 얘는 마찬가지로 A랑 B랑 뭐 C랑 D랑 이렇게 놓을 수는 없으니까 A랑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A 더하기 3D로 나봤더니 얘도 여전히 되게 대칭 없게 그냥 돼 있어. 그치? 그렇다고 내가 여기 있는 얘에다가 A를 놔버리면 얘가 A 더하기 D가 되고 얘가 A 빼기 D가 되고 얘가 A 더하기 2D가 되잖아? 맞아? 그럼 여전히 대칭성이 없잖아. 그렇다고 여기다 놔도 안 되지. 맞아?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기로 한 거냐면 얘를 A 더하기 D라고 하자 그냥. 오케이? 대신에 얘를 A 빼기 D라고 해야 뭔가 대칭성이 맞지. 그럼 여기는 얘는 몇 차이가 나는 거야? 2D 차이 나는 거지. 근데 얘는 등차라고 했으니까 요것도 2D, 요것도 2D가 돼야 등차라는 뜻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가 A 빼기 3D, 여기가 A 더하기 3D 이렇게 해야지 되게 이쁘게 딱 대칭이 되게끔 이렇게 4개의 수를 세팅하는 방법이 되겠다. 됐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등차 수열을 이루는 4수였고 그래서 당연히 나는 A 빼기 3D와 그 다음에 A 빼기 D와 A 더하기 D와 A 더하기 3D로 이렇게 세팅을 해봤더니 요거 4개를 다 더한 결과가 12래. 그럼 요거 4개 다 더하면 뭐니까? 4A니까 4A가 뭐가 됩니다? 12가 됩니다. 아 A는 얼마였구나? 3이었구나. 됐죠? A값 벌써 나왔네. 여기 얘가 3이었고요. 얘도 3이었고요. 여기는 얘도 3이었습니다. 얘도 3이었습니다. 또 문제 계속 봤더니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 여기서는 봐봐. D의 값에 따라서 얘가 제일 클 수도 있고 제일 작을 수도 있어요. D가 음수였으면 이게 제일 큰 거지. D가 양수였으면 이게 제일 작은 거지. 어쨌든 얘가 제일 컸으면 얘가 제일 작았을 거고 얘가 제일 작았으면 얘가 제일 컸으면 얘가 제일 작았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작은 수와 가장 큰 수의 곱이 궁금했으니까 얘랑 얘의 곱이 궁금했는데 딱 봐도 대칭성이 있으니까 얼마나 줄니? 그지? 9-9D 제곱으로 합정식 바로 나오잖아. 세팅을 어떻게 했으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그지? 그래서 이렇게까지 나왔어. 얘가 지금 얼마래? 마이너스 135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뭘 구할 수 있겠구나? D 값을 구할 수 있겠구나. 그럼 끝난대요. 그지? 그럼 이렇게 구한 D는 항상 몇 개가 나와야 돼? 2개가 나올 거야. 그지? 근데 그 2개가 사실상 큰 의미는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하나씩 나올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양수였으면 얘가 제일 컸던 거고 음수였으면 얘가 제일 컸던 거야. 그래서 애시당초 그냥 시작할 때 D가 그냥 양수다 그냥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시작하면 훨씬 더 편해요. 오케이? 어차피 똑같은 값이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은 내가 원하는 D값도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58번 가볼까요? 58번. 58번은 좀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 사실상 되게 쉬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볼게요. 여기서 이런 마인드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마인드냐면 AM 수열이지. 이렇게 하면 누구나 다 수열이라고 알고 있어. 그렇지? BN도 여전히 뭐야? 수열이지. 맞아요? 그러면
AN 플러스 BN이라고 하는 얘도 혹시 수열이니? 맞아요? AN 빼기 BN이란 얘도 여전히 수열이니? 곱하기는 어때요? 나누기는 어떨까요? 이거 다 수열일까요? 애시당초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어떤 일반항 있잖아. 어떤 일반항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냥 n번째 뭐가 되는 거야? n번째 항이 되는 거지. 얘에다가 이렇게 중괄호로 이렇게 막아놓으면은 얘는 일반항이 이렇게 생긴 수열이군요 라는 뜻이잖아. 맞아요? 예를 들어서 3n-1 이렇게 돼 있었어. 이렇게 돼 있는 요거 수열 맞죠? 일반항이 3n-1은 수열입니다. 그 다음에 뭐 2n 플러스 7 이런 게 있었나봐. 얘도 수열 맞잖아? 요거 두 개를 더 했어. 그럼 내가 뭐가 돼요? 5n 플러스 6 되지. 표도 n에 대한 식 수열 맞잖아. 그지? 곱해도 n에 대한 식, 나눠도 n에 대한 식 전부 다 수열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꼭 AN만 수열이야, BN만 수열이야 이런 생각을 전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볼게요. 봐봐. AN이라고 하는 게 등차래요. 그럼 얘는 AN 더하기 B라고 놔도 상관없겠지. BN이라고 하는 게 여전히 등차래요. 그럼 얘는 CN 더하기 D라고 놔도 상관없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더해서 만든 어떤 수열을 내가 하나 생각해 봤는데 그 수열의 일반항은 당연히 A 더하기 C의 N 더하기 B 더하기 D가 되지 않을까? 그럼 얘는 여전히 N에 대한 몇 차식이니까? 1차식이니까. 그지? 1차식이니까 여기 있는 이 수열도 여전히 무슨 수열이구나?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 됐어요? 그러면 봐봐.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두 등차 수열 AN과 BN에 대해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각각 얘는 SN이라고 놨고 얘는 TN이라고 놨거든? 그러면 봐봐. SN이라는 거는 A1 더하기 쭉쭉 더해가지고 AN까지 더한 거래. 그 다음에 TN이라고 하는 거는 뭐래? B1부터 쭉쭉 더해가지고 BN까지 이렇게 더한 거래. 근데 지금 문제를 봤더니 다 이렇게 쌍쌍으로 더했어. 쌍쌍으로 더한 애들이 궁금했어. 그러니까 애시당초 AN과 BN이 가까이 궁금한 게 아니라 그냥 합쳐놓은 게 궁금했던 거였어. 그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돼 있는 이 수열의 첫째 항은 뭐가 되니? A1 더하기 B1 될 거 아니야? 그지? 두 번째 항은 뭐가 될까요? A2 더하기 B2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쭉쭉 가가지고 여기가 A10 더하기 B10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기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S10 더하기 T10이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근데 AN, BN이라고 하는 얘네들이지. 얘네들이 무슨 수열이라고 했어? 등차 수열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나는 지금 뭘 하고 싶은 거? 등차 수열의 합을 하고 싶은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 얘는 등차 수열합은 어떻게 구한다며? 2분의 항의 개수에다가 첫째 항이랑 마지막 항 이렇게 더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된다며. 그치? 그러니까 나는 2분의 항의 개수 몇 개니까? 10개잖아. 그치? 첫째 항은 얘지? A1 더하기 B1 더하기 A10 더하기 B10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 결과가 지금 얘가 지금 160. 그리고 주어져 있던 게 뭐가 주어져 있어? 얘가 42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궁금한 건 얘가 얼마인가요?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얘는 약분 5가 되고요. 약분 32가 되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야? 32는 물음표 더하기 42입니다. 이런 뜻이야. 아, 물음표가 얼마였구나? 마이너스 10. 됐죠? 다시 말하지만 AN과 BN이 각각 등차 수열이면 그 두 개의 합은 하나의 수열이고요. 그 수열도 뭘 이루고 있습니다? 등차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합 공식 그냥 그대로 사용해도 상관없군요. 이해되나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요. 어, 64번 보세요. 64번. 이 문제 지금 한번 풀어보자. 틀려 있는 사람도 다시 한번 풀어보자.
뭐라고? 아, 두가 만드냐고? 네, 못 걸어서 지금. 아, 네, 알았어요. 아. 계산 더럽지 이거. 볼게요. 좀 더 줄까 시간? 가보자. 자, 여기 있는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접근하는 거 괜찮은 것 같아. 그냥 봐봐. 등차 수열이긴 등차 수열인데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에 대한 정보가 2개 주어져 있어. 근데 우리가 저렇게 2개가 주어져 있을 때는 2개가 주어져 있는 이유가 있겠지. 뭐냐면 그냥 SN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공식으로 기억하고 있는 게 뭐예요? 2분의 n에 뭐 2a 더하기 n-1t 요 정도는 당연히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그지? 그 다음 또 2분의 n에 a 더하기 l 요것까지 당연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지? 그리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여기 있는 얘가 결국은 등차 중항입니다 라고 해서 등차 중항을 n번 곱해준 거예요 라는 설명을 했었어요, 그죠? 근데 그건 좀 사실 심한 개념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를 놓고 봤을 때 여기 있는 얘는 n 값이 변함에 따라 이 l 값도 변하는 애지, 맞아? 얘 마지막 항이기 때문에, 맞아? 근데 여기 있는 얘는 뭐 n 값이 변한다고 해도 a랑 d는 안 변하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변수가 지금 몇 개 있어? 다시 변수가 아니라 미지의 개수가 몇 개 있어? 2개 있는 상황이라면 나는 이런 식 2개가 있다면 각각 대입해서 당연히 연립해주면은 뭘 구할 수 있습니다? a랑 d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다 5를 집어넣는다잖아. 그럼 2분의 뭐가 되는 거야? 5배의 2a 더하기 4d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지금 70입니다 이런 식이고, 그럼 2분의 얘는 10, 그 다음에 2a 더하기 9d 여기는 얘가 뭐입니다? 190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2개를 연립해가지고 a랑 d를 최선을 다해서 구해버리면 답은 나와요, 그지? 왜? 근데 계산은 좀 복잡하지. 요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계산하기 좀 복잡해.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개념을 하나 좀 너희 기억해놨으면 좋겠는데, 봐봐. A1부터 A2 쭉쭉 더해서 AN까지 더한 N개, 처음에 N개를 더한 값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 항 있지. 요거 다음 항부터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2N개까지 그 다음에 N개를 더한 그 다음 항들이 있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는 요거 다음 2n 더하기 1부터 2n 더하기 2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 더해서 a3n까지 더한 얘네들이 이렇게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 상황이 뭐냐면 a1부터 쭉쭉 해서 an, 요거 다음 항이 an 더하기 1부터 쭉 해가지고 a2n, 그 다음에 요거 다음 항이 a2n 더하기 1부터 쭉 해가지고 a3n까지, 요게 처음에 n개, 그 다음에 n개, 그다음 그 다음에 n개,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그러면은 요걸 더한 걸 내가 큰 A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요거 다 더한 걸 큰 B라고 해볼게. 요거 다 더한 걸 큰 C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어떤 게 성립하냐면 AN이 등차이면
A, B, C가 이 순서로 등차를 이룹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등 B였다면 AN이 등 B였다면 얘네들은 이 순서로 마찬가지로 등 B 수열을 이루게 돼요. 이 개념을 기억해 두세요. 그렇지? 저기는 얘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해볼게. 봐봐. 등차라는 건 어떤 얘기야? 여기 있는 얘의 차이와 여기 있는 얘의 차이가 같다. 이게 등차라는 뜻이잖아. 그렇지? 그럼 그 차이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보겠다는 건데 봐봐. 얘랑 얘의 차이를 생각해봐. 얘랑 항은 몇 개 차이 나요?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n개 차이 나겠지. 맞아? 그 다음에 두 개도 요렇게도 n개 차이 나겠지? 마지막에 여기는 얘네들도 다 n개 차이 나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것들이 전부 다 nd만큼씩 차이 난다는 뜻이야. 공차가 n개만큼. 이해돼요? 왜? 항의 개수가 n개 차이 나니까 공차도 n개만큼 차이 나야지. 맞아? 그러면은 이거 전체랑 이거 전체를 놓고 봤을 땐 이런 애들이 총 n개만큼 차이 난다는 뜻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n 곱하기 nd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이가 나요. 이런 뜻이 되는데 똑같아. 여기서 여기까지도 몇 d? nd. 왜? 얘부터 얘까지도 여전히 지금 어떤 상황이 얘부터 얘까지 차이니까 총 n개 차이가 날 거 아니야. 그죠? 얘도 nd. 그럼 얘도 nd, 얘도 nd.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한 것도 당연히 n 곱하기 nd 차이가 날 겁니다. 즉 여기는 이 차이와 여기는 이 차이, 얘랑 얘의 차이와 얘랑 얘의 차이가 다 어때요? 같아요. 아, 그러니까 얘는 이 순서로 뭘 이루고 있구나?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구나. 오케이? 다시 AN이 등차 수열이면은 이 순서로 처음에 n개, 두 번째 n개, 세 번째 n개를 더한 얘네들이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라는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해져요. 봐봐. 지금 저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A1부터 어디까지? A5까지 이렇게 더하는 게 지금 얼마래? 70이래. 근데 A1부터 A10까지 더하는 게 뭐랬어? 190이래. 그러면은 A6부터 A10까지 더한 건 얼마겠어? 120이었겠지. 이해돼요? 요만큼 다 더한 게 뭐라고 했으니까? 190이라고 했으니까 요만큼 더한 거는 120이었을 거야. 맞아? 그러면 봐봐. A11부터 어디까지? A15까지 더한 거는 이 차이랑 같대. 얘는 170이거든. 됐어요? 그럼 내가 궁금한 건 뭐였으니까? 이거 다 더한 거잖아. 맞아요? 요거 다 더해주세요. 이런 얘기네. 됐나요? 그리고 요거 다 더해버렸더니 얼마가 됩니다? 190에다가 요거 더하면 360 되나? 이렇게 그냥 보여주면 돼. 계산이 훨씬 간단해지지. 얘는 그나마 조금 복잡한 거지. 몇 번이니? 63번 봐봐. 그 위에 문제 봐봐. 그건 더 쉬워요. 63번 문제 보세요. 얘는 지금 상황이 뭐야?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래? 그럼 얘는 이렇게 그냥 하면 되겠다. A1부터 어디까지? A10까지가 지금 얼마야? 145래요. 근데 A11부터 어디까지? A20까지 이렇게 다 더한 게 또 얼마래? 얘가 445래. 근데 궁금한 게 또 뭐래? A21부터 어디까지? A30까지 이렇게 더한 이 결과가 궁금합니다잖아. 그러면 끝났네. 이거 A는 무슨 수열을 이름해? 등차 수열을 이름해. 그럼 여기서 이 차이와 이 차이가 같을 거 아니야. 이거 300 차이 나니까 이거 300 차이 나겠지. 그러니까 답은 745가 됩니다. 이렇게 풀어버리면 돼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딱 머릿속에 잡아놓으면 좀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물론 다 풀리진 않아요. 이렇게 좀 클리어한 것들. 그러니까 n개, 당연히 n개로 끊어져야지 뭐 n개인데 n 플러스 1개, n 플러스 2개 이렇게 돼 있으면 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n개 이렇게 끊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재밌는 문제를 해볼까요? 61번 문제 한번 보세요. 61번 문제. 그냥 59번으로 가자. 다 풀려 있는 사람도 있고요. 59번 다시 한번 볼게요. 풀려 있는 사람도. 봐봐. 등차에서는 봐줘야 될 게 되게 많고 생각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사실상 등차 수열이 제일 어려워요. 수열 중에. 왜냐면
진짜 볼 게 되게 많거든. 등 B는 이게 곱하기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연산이 곱하기는 확실히 복잡하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심한 개념이 나오질 않아. 근데 합하는 그 등차 수열에 대한 그 개념 자체는 어려워지면 진짜 무궁무진하게 어려워질 수 있거든. 그래서 사실은 등차 수열이 제일 어렵고 등비 수열이 그 다음으로 어려운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가 제일 쉬워요, 사실은. 뜻만 제대로 이해가 되면. 근데 시그마가 사실 너희한테 제일 어렵고 너희한테는 등차가 제일 쉽지. 맞아요? 그렇지도 않나? 어쨌든 수열이라고 하는 게 다 어렵긴 하죠. 어쨌든 볼게요. 자, 여기서는 바라보고 싶은 게 뭐냐면 그냥 이런 거야. A1이 있어요. A2가 있어요. A3이 있습니다. 쭉쭉쭉. AN-2가 있어요. AN-1, AN까지 이렇게 N개의 수열이 있는데 쟤네가 뭐입니다? 등차입니다. 그죠? 등차니까 당연히 선생님은 이 등차를 발견하면 사실 머릿속에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 이거. 그러니까 얘네들이 더한 거랑 얘네들이 더한 거랑 얘네들이 더한 게 같아요. 왜? 얘에다가 플러스 D 한 거고 마이너스 D 한 거니까. 그지? 얘네에다가 플러스 D 한 거고 마이너스 D 한 거니까. 플러스 D, 마이너스 D, 플러스 D, 마이너스 D. 그지? 요렇게 양쪽 끝에, 그 다음 끝에, 그 다음 끝에 이런 애들이 전부 다 같아요. 이 사실 정확하게 인지해 주시고요. 여기는 이 가운데 있는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합니다. 얘랑 얘의 등차 중앙이라고 해도 되고요. 얘랑 얘의 등차 중앙이라고 해도 되고요. 얘랑 얘의 등차 중앙이라고 해도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 등차 중앙을 몇 번? 등차 중앙을 몇 번? n번 곱한 게 저기 있는 쟤를 다 더한 겁니다. 라고 해서 2분의 a1 더하기 an 이렇게 나온 게 그 공식이었잖아. 그죠? 여기서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봐봐. 24랑 마이너스 44가 있는데 그 안에 n개의 수열이 이렇게 있었잖아. 그지? n개의 항들이 이렇게 있었어. 근데 이게 이 전체적으로 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네? 근데 여기서 이만큼만 더하고 싶었어.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거 전체가 다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접근할 거야? 2분의 전체 항의 개수는 n 더하기 2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첫째 항은 24군요. 더하기 마지막 항은 44군요. 라고 해서 여기 얘가 이 계산 결과가 얼마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할까요? 여기에서 얘네만 궁금했으니까 얘랑 얘 두 개를 더해주세요. 그럼 마이너스 20이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한 결과가 마이너스 120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계산을 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 문제를 다시 구하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궁금한 게 애시당초 얘를 가지고 n값 구하는 게 궁금했던 거 아니야. 그치? 얘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거는 이것만 더해주세요. 근데 얘네도 이거 전체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만큼도 등차 수열의 합이거든 사실상. 맞아요?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그냥 다이렉트로 2분의 n에 a1 더하기 an으로 생각해도 되지만 이거 두 개 더한 건 뭐랑 같다고? 이거 두 개 더한 거랑 같다며. 맞아? 그러니까 애시당초 그냥 이렇게 해서 24 더하기 마이너스 44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바로 얘가 마이너스 120입니다 라고 좀 깔끔하게 풀 수 있잖아. 이런 작업 안 해도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전체 부분 전체 이런 관계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렇지? 내가 필요한 것만 딱딱 골라서 푸는 습관을 들여놔야지 계산 양이 확 줄어버리고 실수도 덜 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정리하고요. 다음 거. 그러면은 62번 한번 풀어보세요. 얘는 그럼 딱 보자마자 15 곱하기 28이네요. 동의합니까?
왜? 왜 그런지 생각해요.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알겠어. 생각이? 수영학 안 해가지고. 아, 수련학을 안 했어. 근데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내용 중에 사실 다 있어요. 그냥 봐봐. 이렇게 한 거야.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 3부터 쭉쭉쭉쭉 A 뭐 x1이네. x1부터 이렇게 쭉쭉쭉 간 다음에 x28까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33 이렇게 있었나봐.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얘가 전체적으로 이 전체적으로 등차수를 이룬다고 했고 나는 궁금한 게 여기 있는 얘네들만 더하고 싶은 거니까 그냥 타겟을 딱 잡아서 2분의 하면 되는데 항의 수는 28개잖아, 그지? 그 다음에 요거는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해주면 되는데 걔 대신에 얘 더하기 얘를 해도 상관없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3 더하기 33 이렇게 계산하면 답인 거거든. 선생님이 아까 생각했던 15 곱하기 28이라는 건 어떤 개념이었냐면 얘랑 얘의 등차 중항을 구해서 걔에다 곱하기 28을 해도 됩니다 라는 개념. 오케이?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얘와 얘부터 시작해서 얘까지잖아. 다시 선생님이 이렇게 써줄게요. 봐. SN이라는 게 2분의 N의 A 더하기 L이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이렇게 바라봐도 된다며. 2분의 A 더하기 L 이렇게 바라봐도 된다며. 여기는 얘를 우리는 뭐라고 읽기로 했어? 등차 중항이라고 읽기로 했어. 뭐와 뭐에?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의 등차 중항.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의 등차 중항이라고 읽기로 했고 얘 곱하기 28개 이렇게 하면 얘가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랑 얘의 등차 중항인데 이거 더하기 이걸 2로 나눈 거잖아. 그지? 그거는 이거 더하기 이걸 2로 나눈 거랑 똑같다며. 그러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30이니까 2로 나누면 15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28 곱하기 15 이렇게 그냥 계산해버리면 바로 끝납니다. 그렇죠? 계산량이 확 줄잖아. 그지? 바로바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82번을 봅니다. 82번 쭉 뒤로 갈게요. 아 그래 이 얘기 좀 해야겠구나. 73번을 봅시다. 73번 여기부터는 성인이가 들었던 얘기다. 여기 그 앞에 앉은 학생들 그 분필가루가 좀 많이 날릴 수도 있어요. 그지? 마스크를 하고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살살 지워볼게요. 자, 보자.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다. 봐봐. 내가 만약에 SN, 지금은 우리는 아직 등차를 배우고 있는 상황이거든. 등차를. 오케이? SN의 혹시라도 최대값이나 혹은 최소값이 궁금한 경우에 해당하는 문제. 오케이? 최대값과 최소값이 궁금한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까? 해결 전략을 지금부터 말해주려고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럼 봐봐. 되게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사실 될 것 같아. SN이라고 하는 건 N에 대한 몇 차식이라며? 2차식이라며. 상수항은 또 없다며. 이런 식으로 간다며. 그지? 그럼 이게 2차식이라면은 이걸 내가 그래프로 생각하면 우리 그 사실은 알고 있지.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입니다. 이 정도 알고 있지? 처음 들어봐요? 다시 봐봐. AN이 예를 들어서 3N 더하기 1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나 fx가 3x 더하기 1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나 사실상 별반 차이가 없지만 결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기 있는 얘는 수열이기 때문에 얘는 0번째부터 나열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처음 나열된 건 첫 번째 항이라고 쓰기로 한 거잖아. 두 번째 나열한 건 두 번째, 세 번째는 세 번째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사실상 자연수밖에 못 들어가요. 여기는 어때요? x에다 실수까지 다 들어갈 수 있지? 복소수는 못 들어가. 복수함수라는 건 예전에 빠졌어요. 선생님 때 배우던 거야. 고등학생 때. 빠졌어요. 대신 실수까지 다 들어갈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는 1 들어가면 여기 1 들어가고 2 들어가면 2 들어가. 여기도 1 들어가면 1 들어가고 2 들어가면 2 들어가. 똑같잖아. 근데 여기에는 0.5 이런 거 들어가면 돼야 돼? 안 돼. 0.5번째는 없거든. 그치? 여기는 얘는 0.5 들어가도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랑 얘의 차이는 뭐예요? 그냥 정의역 차이. 무슨 말이야? 집어넣을 수 있는 값의 차이인 거거든. 맞아? 그러니까 나는 이 수열을
함수로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 정의역 자체가 뭐였다면 자연수 전체 집합이었다면 그 함수나 여기 있는 얘나 어차피 별반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얘도 뭘 그릴 수 있냐면 사실상 그래프라는 걸 그릴 수 있거든. 맞죠? 대신에 정의역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그려져 있어? 이렇게 똑똑똑똑 떨어져가지고 여기 점 하나, 여기 점 하나, 여기 점 하나, 여기 점 하나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원래는 이제 실수 전체면 이게 정의역이 실수 전체니까 그래프가 뭐 이렇게 다 이어져서 그려졌을 거 아니야? 근데 얘는 똑똑똑똑 떨어져. 정의역이 1, 2, 3, 4, 5, 6, 7 이런 거 만든다며. 그러니까 요거 하나 값, 요거 하나 값, 요 하나 값, 요 하나 값 해서 이 점점들을 모아놓은 게 여기는 이 뭐야? 수열의 그래프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얘 봐봐. 얘도 지금 자세히 보면 2차식이거든? 2차식은 2차 함수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 그치? 2차 함수니까 얘 최대 최소를 뭘로 생각해도 되는데 이렇게 2차 함수 꼴로 생각해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으로 생각해도 되는데 근데 이렇게 생각하려다 보니까 여기 있는 얘가 무조건 여기 있는 이 값이 자연수라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치? 이 대칭축에 해당하는 x값이 자연수라는 보장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거든. 이해돼요? 얘가 자연수가 아니었어. 만약에 여기는 얘가 0.7, 1.81, 1.7이래 라고 한다면 얘의 최대값은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2였고 그거 요쯤에 한 1이 있었겠지? 그럼 당연히 2를 넣어야지 최대값입니다. 1을 넣은 것보다는 2를 넣은 게 좀 더 크겠네요. 왜냐면 얘는 0.3 차이고 얘는 0.7 차이니까. 맞아? 좀 덜 떨어진 게 많이 올라와 있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야. 그래서 아예 수열은 그냥 최대값과 최소값, 다시 수열의 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그냥 앞으로 이렇게 판단하기로 합시다. 우리 봐봐. a, n을 먼저 내가 한번 나열해서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수열이 있었대. 마이너스 11이 있었고요. 마이너스 7이 있었대. 마이너스 3이 있었고 1이 있었어. 5가 있었고 9가 있었어. 이렇게 가는 어떤 수열이 있었어. 나는 얘네들의 합 SN의 뭐가 궁금했냐면 최대값이 궁금했어. 오케이? 그러면 봐봐. 나는 여기까지가 S1이네. 여기까지가 S2네. 그죠? 요만큼이 S3이네. 요만큼이 S4에. 그럼 봐봐. S1부터 S2, S3까지는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까지로 점점 어때? 음수를 더하고 있으니 점점 내려가고 있었겠지. 근데 S4가 되는 순간 요거까지 더한 거잖아. 양수를 더했으니까 다시 뭐 하겠어? 커지겠지. 최소값이다. 미안해요. 최소값. 그러니까 얘는 점점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여기서 뚝 잘려가지고 여기까지 더한 게 최소값입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 나는 SN의 최대값, 최소값을 생각하고 싶은데 그냥 AN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거지 뭐. 얘의 최소값이 궁금합니다. 그러면은 AN이 음수가 되는 최대의 n만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네. AN이 음수인 채로 계속 더해줘야지 얘는 점점 작아졌을 거야. 됐나요? 됐어요? 쉬어야겠다. 요것만 하고 쉴게요. 다시 봐봐. 그럼 반대로 수열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AN이라고 하는 게 11,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그 다음 마이너스 9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쳐볼게. 이렇게 하는 수열이 있었어. 얘를 내가 이렇게 쭉쭉쭉쭉 하나씩 더해가면서 SN에 뭐가 궁금했냐면 최대값이 궁금했대. 최대값이 궁금했대. 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겠어? 양수 인체로까지 더해진 게 최대값이었을 거고 얘가 음수로 바뀐 순간 더해버리면 더 작아졌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얘가 최대가 되려면 어디까지? AN이 모일 때까지 양수인 지점까지는 계속 더해주고요. AN이 뭐 어디까지? 음수인 지점부터 더하면 안 됩니다 라는 뜻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 최대값이 궁금합니다. 얘 최대값이 궁금합니다. 그러면 AN이 양수가 되는 그 마지막 n값을 최대의 n값을 구해서 SN을 계산해버리면 답이겠네요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 되나요? 그럼 봐봐. 이 문제를 그대로 적용시켜버리면 이런 거예요. 이게 좀 적절하지가 않다. 잠깐만. 더 쉬운 문제로 적용시켜볼게요. 74번 보세요. 74번. 자, 5번째 항이 11입니다. 그 다음에 뭐야? 15번째 항이 마이너스 9입니다. 이렇게 생긴 등차 수열 AN에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뭐래요? SN이라고 하는데 SN의 최대값이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 그럼 봐봐. 나는 이렇게 돼 있는 얘의 최대값이 궁금해요? 그럼 난 AN이 0보다 커지게 되는 그 마지막 n까지를 찾아서 그 n값이 예를 들어서 뭐 동그라미였다면 그 동그라미를 이렇게 집어넣어버리면 걔가 답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이해되나요? 이 개념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알았지?
우리는 SN의 최대값이나 최소값은 AN을 통해서 판단하는 거야. 이해됐어? 다시 SN의 최대값, 최소값은 뭘 가지고? AN을 가지고. SN 가지고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AN 가지고 판단합니다. 됐나요? 한번 직접 계산해보자. 자, A5가 얼마예요? 11이에요. 그 다음에 A15가 얼마래요? 마이너스 9래요. 그럼 요거 두 개를 가지고 내가 연립을 해버리면 A 더하기 뭐가 되고 4B가 되고. 이것도 그냥 이렇게 할까? 귀찮다. 이렇게 하자. 봐봐. 요거 항 몇 개 차이나요? 10개. 그럼 10D는 거지. 맞죠? 이게 몇 차이나요? 마이너스 20. 맞죠? D가 얼마구나? 마이너스 2. 됐어요? 그러면 AN은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2N 플러스 뭐가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5 넣었을 때 11이 돼야 되니까 5 넣었을 때 11이 되니까 21이면 참 좋겠네. 됐죠? 그러면 난 얘가 최대가 되는 걸 어떻게 판단한다고? 다시 SN이 최대가 되는 거를 AN이 양수가 되는 최대 N까지 더하면 최대겠구나 이렇게 판단한다. 그치? 그러니까 얘는 21 이렇게 돼서 2N 이렇게 될 테니까 N의 최대값은 얼마예요? 10이네요. 그죠? 얘의 값 최대 10. 자 그러면 S10을 구해버리면 지금부터 S10을 구해버리면 땡입니다. 얘는 2분의 10 첫째 항 더하기 A10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겠다. 됐어요? 그럼 2분의 뭐가 됩니다. 10개 첫째 항은 얼마였어요? 첫째 항은 일단 1는 거니까 19 됐어요? 마지막 항은 여기다 모는 거니까 10는 거니까 1 되겠다. 됐네요? 얘는 100이 됩니다. 이렇게 풀어버리고 이해되죠? 혹시 어렵니 아직? 괜찮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73번 아니 쉬기로 했지.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모든 강의는 녹화가 되고요. 충분히 다 복습할 수 있게 바로 다음날 업로드가 돼요. 그렇지? 그리고 선생님은 너희한테 다 링크를 보내줄 거야. 그렇지? 그래서 외부에선 검색이 안 돼요. 여기서 검색 안 되게 해놨어. 그리고 링크를 타고 들어가야만 볼 수 있어요. 알았지? 그래서 문자로 보내줄 테니까 꼭 오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내일이라도 꼭 다시 이해를 하고 그냥 수업하기 전까지 꼭 이해를 하고 와야 돼. 알았지? 그게 가장 중요해. 수열은 좀 특이하게 한 번 놓치면 그냥 끝장이에요. 한 번 놓치면 진짜 완벽하게 그냥 끝장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놓치게끔 잘 따라와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의 노력이 되게 많이 필요한 단원이 수열 단원이다. 좋습니다. 자, 그럼 계속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유형 12번으로 갑니다. 82번 가볼게요. 82번.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 SN이 주어져 있어요. SN을 통해서 AN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적이 있었거든. 기억나요?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부탁하는 거 하나. SN을 바라볼 때는 SN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그냥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다 더한 거구나. 그 이미지를 항상 떠올리면서 생각해. 알았지? 그러니까 되게 간단해요.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게 SN이 뭐예요? 그냥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이런 식으로 쭉쭉 더해서 AN-1 더하기 AN이란 말이야. 그죠?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뭐야? 얘가 궁금하거든. 그지? 나는 여기 있는 얘를 n에 대한 식으로 알고 있어요. 얘는 지금 뭐라고 주어져 있으냐면 마이너스 3n 제곱에 더하기 2n으로 주어져 있었어. 문제를 조금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꿔보자. 그래야 좀 의미가 있는 문제니까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됐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얘네들이 사실은 뭐였던 거야? Sn-1이었던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 여기 있는 이 얘네들이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요 n 대신에 뭘 넣은 거? 마이너스 n-1을 넣는 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배에 n-1 전체 제곱에 더하기 2배에 n-1에다가 더하기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an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가 됩니다. 얘가 그냥 그대로 이쪽으로 넘어가서 결국 얘 빼기 얘가 됩니다. 즉 Sn 빼기 Sn-1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걸 계산한 결과가 3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3 마이너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값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나는 SN이 주어져 있을 때 뭘 구할 수 있습니다? AN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너희가 꼭 기억해둬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Sn-1이라는 이 표현이거든. 이 표현은 여기 있는 얘가 뭐부터 되는 거야? 1부터 되는 거지. S0이라는 표현은 애시당초 없었어. 처음부터 없었어. 왜냐면 Sn의 정의가 뭐였어? A1부터 쭉쭉해서 AN까지 다 더해주세요라는 뜻이었거든. 그러니까 S0이라는 건 A1부터 A0까지니까 거꾸로 가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 이런 건 애시당초 없었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돼. 여기도 뭐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 1 이상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도 역시 1 이상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이런 표현을 발견하게 되면 n-1이라는 표현을 발견하게 되면은 근데 자동으로 n이 2 이상입니다. 요게 넘어간 거지. n이 2 이상입니다. 이 정도는 그냥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놓고 봤을 때 요식 얘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그냥 n은 2 이상이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어요? 정리 다시 한번 해보자. 지금 주어져 있는 게 AN이 궁금했나봐. 그래서 나는 SN 빼기 SN-1을 하기로 했고요. n은 당연히 2 이상입니다. 요건 꼭 따라다녀야 합니다. 여기까지. 요거 놓치면 나중에 되게 많이 틀려. 지금 요거 때문에 지금 문제를 이렇게 바꿔놓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를 직접 계산을 해봤더니 그냥 얘 빼기 얘를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계산해보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6n 플러스 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오케이? 이건 그냥 계산하면 저렇게 나와. 믿고 넘어가자. 이렇게 계산을 생략하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사실 요거 가지고 요거 구하는 방법도 알려주긴 했었지. 그거대로 계산한 거야 지금. 그래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A10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 심는 거니까 마이너스 55가 될 것 같아. 그지? 그 다음에 A1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 1는 거니까 9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면 되겠지 뭐 하고 딱 문제를 풀었더니 답이 뭐였대? 틀렸대. 이유는? 얘는 태생이 2부터 늘 수 있는 애. 여기다 1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지? 이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두 개 더해서 보기에다가 마이너스 뭘 집어넣었어요? 마이너스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0 뭐니? 아니 이게 5 잘못 넣었구나. 근데 1 넣으면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되지.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해서 마이너스 56이 됩니다 라고 보기에 이렇게 있어버리면 나는 이것 때문에 그냥 틀려버리는 거야. 그렇지? 얘는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A1을 구할 때는 여기다 넣을 수 없으니 어디다 넣는 거야? S 원래 있던 요 식에다 넣는 거지. 요 식에다 S1 이렇게 넣는 거지. 그냥 마이너스 3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되니까 얘는 2가 돼야 정상이고요. 이렇게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53이 돼야 답입니다. 문제를 바꿨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아까 답이랑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3이 있는 거니까 여기 답이 없는 거야. 그러면 다시 자 이렇게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정리하고 갈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수열을 다루게 되면서 제일 많이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AN 구해주세요 이런 작업이 첫 번째야.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많이 하는 작업이 뭐냐면 AN을 토대로 SN을 구해주세요 이런 작업도 되게 많이 해요. 오케이? 다시 어떤 일반항을 가지고 얘의 정체를 밝힌 다음에 SN을 구해주세요 이런 작업도 많이 해. 그 다음에 또 많이 하는 작업 자체가 SN을 통해서 AN을 구해주세요 이런 작업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첫 번째 다시 이렇게 되는 이런 작업은 이 AN에 따라서 구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등차 수열일 때는 AN 등차 수열이었을 때는 SN 등차 수열의 합으로 계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등비 수열이었을 때는 등비 수열의 합으로 계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쪽에서 다루게 되는 뭐 n에 대한 3차 이하의 다항식이었을 때 그 공식을 가지고 이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항 분리꼴이라고 있어요. 선생님에 따라 축차 대입이라고 설명하시는 분도 있어. 이항 분리꼴. 네, 요거 계산하는 방법도 각각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수열을 배우게 될 때는 요 정도 애들을 가지고 SN을 구하는 요 정도만 할 수 있으면 일단 될 것 같아. 방법이 몇 가지? 이게 네 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돼. 그리고 우리는 첫 번째 등차는 한 거고 등비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시그마부터는 되게 자세하게 따로따로 다시 할 거예요. 그지? 근데 여기서 봐봐. SN에서 AN을 구하는 이 과정은 정확하게 몇 가지냐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야? 저거야. 오케이? SN을 통해서 AN을 구하는 방법은 뭐라고? 쟤라고. 나중에 시그마에서도 이 얘기 또 할 거예요. 시그마에서도 여전히 AN 구하는 방법은 그냥 쟤야. 오케이? 쟤. 누구?
AN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SN에서 SN-1를 빼면 됩니다. 그 다음에 N은 2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A1만 따로 구하고 싶으면 얘는 S1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얘에서 얘를 구하는 그냥 요령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지금 잘 알고 있으면 시그마 가서도 안 힘들어요. 근데 지금 모르면 시그마 가서도 힘들어집니다. 정확하게 기억해 놓으시죠. 됐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구하는 방법 중에 이건 이렇게 가는 거 하나밖에 없다며 걔를 좀 편하게 구하고자 하는 그 방법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뭐 두 개밖에 없어요. 얘가 등차꼴이었을 때랑 등비꼴이었을 때 등차꼴은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SN이 뭐였을 때 AN 제곱 더하기 BN 이런 꼴이었을 때 얘를 가지고 AN은 뭐가 됩니다? 2AN 더하기 B 빼기 A가 됩니다. 선생님은 계산을 좀 간단히 하기 위해서 요걸 되게 많이 사용할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요 사실을 기억해놔. 알지? 이거 꼭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얘일 때 추가적으로 요런 얘기도 하고 가자. SN이 AN 제곱 더하기 BN 더하기 C 여기 상수항이 붙어버리면 다시 상수항이 없었을 때는 첫째 항부터 그냥 되는 거니까 N은 1부터 성립하는 거 맞거든? 그냥 해도 돼. 얘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 상수 C가 붙어버리면 AN은 여전히 그냥 2AN 플러스 B 빼기 A가 되긴 해요. 근데 A1은 따로 구해줘야 돼. S1로. 그러니까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겠지. 얘는 N이 2 이상이기 때문에 됩니다. 그래서 등차꼴일 땐 그냥 의심 없이 갖다 써도 되고 여기는 상수가 붙어버렸어요. 그러면 얘는 두 번째 항부터고 첫째 항은 다르구나. 이렇게 따로따로 정리해 놓으면 됩니다. 알았지? 여기 정리 SN을 가지고 AN을 구하는 방법 중에서 등차를 편하게 구하는 방법. 원래 구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 이렇게 되는 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답이 되는구나. 그러면은 봐봐. 예를 들어서 83번 문제 같은 거 딱 보자마자 n에 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네요. n에 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네요. 그러니까 얘는 등차수열의 합이었구나. 등차수열의 합이었구나. 그죠? 정 쓰고 쓸 시간을 안 주지 선생님이. 정리하고 다 정리한 사람은 요거 한번 일반 한번 구해보세요. 되게 쉽게 나와요. 등비 때는 나중에 할 거예요. 등차까지만 지금. 그러면 다 된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자. 자, 요거 가지고 내가 AN 구해주세요. AN 구해주세요. 그럼 2배의 N에다가 더하기 A에다가 빼기 1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네. 나오나요? 됐어요?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BN 구해주세요. BN은 뭐가 됩니다? 4N 더하기 1 빼기 2가 되네요. 이렇게. 얘는 다 1부터 되는 거지? 1부터 되는 거 믿고 가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얘 8번째 항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8 넣어버리면 15 더하기 A다, 그지? 얘랑 누구랑? 여기는 얘 8번째 32에다 빼기 1이니까 31인가? 이렇게 A는 얼마였구나? 16이었구나? 이렇게 구해버리면 됩니다. 간단한 문제. 됐지용? 그럼 우리 9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아까부터 수업을 해가지고 시간 지금 8시간째 직접 나오니? 이게 참 뭐지? 설명 들을 때는 대충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그냥 혼자 풀면 또 잘 안 돼. 그지? 그러니까 푸는 걸 자꾸 잘 봐. 어떻게 푸는지. 볼게요. 다시. 자, 얘가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었어. 그지? 그러면은 사실은 얘랑 얘를 통해서 일반항 구하고 일반항 가지고 내가 수열의 합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계산해도 사실 상관은 없거든? 근데 요거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아, 근데 그렇게 못하겠다. 이유는? 봐봐. 첫째 항이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7번째 항이 주어져 있어요. A1이 빵입니다. A7이 28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얘네들 가지고 내가 일반항을 구해보면은 봐봐. 여기 몇 차이나요? 6 차이나요. 그지? 6D가 뭐가 됩니다? 28이 됩니다 라고 해서 D를 구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풀면 그냥 이거부터 감점이야. 이유는? 아까처럼 똑같이 풀고 있잖아. 그지? 근데 왜 감점일까? 이유는? 응? 뭐라고? 뒤에 상수함? 아, 얘를 보고 선생님 지금 여기까지만 봤어요. 이렇게 여기까지만 봤어. 이렇게 봤어. 여기까지만 딱 보고 이렇게 풀려고 했는데 실패. 절대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 뭐냐면 이 수열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요. 얘가 등차라는 말이 어디 있어? 없어? 없어. 얘는 등차일 때만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맞아요? 나중에 등비를 배우잖아. 등비를 배워도 등비를 막 계속 배워. 등비만 계속 배우다가 갑자기 등차 수열 문제 나오지? 그러면은 일반항을 A 아래 n-1제곱으로 잡아버려요. 무슨 수열인지 안 궁금한 거야. 오케이? 무슨 수열인지 알아야지 내가 작전을 세워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무슨 수열인지 안 궁금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무슨 수열인지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얘가 공차가 뭔데? 여기서 공차가 될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AN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찾아갈 수가 절대 없어요. 그지? 얘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으니. 그러니까 나는 저 AN을 어디서 찾아갈 수밖에 없어? SN을 통해서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봤더니 지금 얘가 뭐래? 얘래. 그러면 AN은 뭐가 돼야 정상입니다? 2AN 더하기 2 빼기 A가 돼야 정상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2 이상일 때부터만 되는군요. 됐어요? 그 다음에 A1은 따로 구해야지 뭐. 여기다 1을 다시 한번 넣어봤더니 얘는 A 더하기 2 더하기 B가 됩니다. 이런 뜻이죠. 그치? 그러면 얘가 지금 얼마라는 뜻이었고 0이었다는 뜻이었고 A7이라고 하는 게 요따 7 넣은 거니까 7 넣어도 되니까 7 넣었더니 얘는 14A 빼기 A니까 13A 더하기 2가 얼마였다? 28이었다. 이런 뜻이 돼요. 그지? 요거 두 개 연립하면 당연히 A 값은 여기서 나올 거고 A 값 가지고 B 값 구하면 A, B 다 구할 수 있게. 됐죠? 그 방향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쪽대로 풀면 안 돼요. 넘어갈게요. 자, 너희 그 조화수열이라고 배운 적 있어요? 조화수열 들어봤니? 조화수열은 어떤 수열이었습니까? 역수가 등차. 맞아요? 역수가 등차. 됐어요? 조화수열은 어떤 수열이라고? 역수가 등차. 잘 안 나와요 시험에. 그냥 이 정도만 알고 있어. 그렇지? 얘를 구하는 방법은 그냥 다 뒤집어가지고 걔가 무슨 수열이 됩니다? 등차 수열이 됩니다. 그 정도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냥 16이랑 x분의 1이랑 그 다음에 y분의 1이랑 그 다음에 7이랑 여기는 얘네가 뭐가 된다? 등차가 됩니다.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면 간단하지 뭐. 여기서 봐봐. 여기 D 다 같아요. 그럼 여기는 얘 3D가 얼마야? 3D가 마이너스 9잖아. 그지? 그 D는 얼마겠어? 마이너스 300. 되나요? 얘는 얼마고? 13. 얘는 얼마고?
10. 끝났네. x는 얼마예요? 13분의 1이고요. y는 10분의 1. 두 개 더해주세요. 이런 문제야. 간단하죠? 조화수열은 별거 없습니다. 이제 거의 다 했다. 자, 나머지가 같은 자연수학 유형 14번으로 갑니다. 유형 14번. 자, 여기서는 간단해.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 자, 100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수의 총합이 궁금합니다. 그럼 하나씩 그냥 써봐요. 근데 봐봐.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애들은 당연히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겠지. 왜?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가지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는 얘 100을 내가 3으로 나누. 아니, 그럴 필요가 없지. 그냥 1부터 시작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1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거 맞죠? 그 다음 건 뭐겠어? 4였겠지 뭐. 그 다음 건 7이었겠지 뭐. 그냥 이런 식으로 갑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되게 간단한 문제지.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내가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으로 나눈 나머지 중에 가장 마지막 수는 뭔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지. 맞아? 그게 뭘까요? 그냥 100을 그냥 3으로 한번 나눠봐. 이렇게 나눠봤더니 얘는 33 되고 나머지가 1 이렇게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지막 수는 100이었네. 맞아요? 그럼 얘는 몇 번째, 이 수열의 몇 번째 수였을까요? 33번째 수였겠지. 맞아? 34번째 수였겠지. 맞아요? 잘 모르겠니? 얘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잖아. 얘는 3 곱하기 그냥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자. 얘 일반항을 세워봐. 그게 제일 빨라요. 알지? 일반항 세워봐. 그냥 3n으로 시작할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맞아요? 걔가 뭐가 됩니다? 100이 됩니다. 이런 뜻이잖아. 그 n 값을 구해주세요. 그게 항수가 됩니다. 이해되나요? 그리고 넘어갔더니 3n이 뭐가 될 거고요? 102가 될 거고요. 요거를 내가 3으로 나눴더니 얘가 34가 되네. 얘는 34번째 항이었군요. 이런 뜻이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총합이 궁금했으니까 나는 2분의 항의 개수는 34개가 있었나봐. 첫째 항은 1이었고요. 마지막 항은 100이었지 뭐. 이렇게 풀어버리면 다 됩니다. 됐어요? 그럼 여기는 이거 분해버리면 얘가 17이잖아. 얘는 101이니까 얘는 뭐 1717 되는 거지. 그러면 4번. 됐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만 나오면 좋겠는데 97번 같은 거는 3 또는 5로 나누어지는 수의 총합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런 건 좀 되게 계산이 조금 불편하긴 한데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봐봐. 내가 여기서 3인 것들을 죄에다 더했어. 그 다음에 5로 나눠 떨어지는 것들을 죄에다 더했어. 그러면 그 중에는 당연히 15의 배수들이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겠지. 맞아? 그러니까 3의 배수들과 15의 배수들, 아니 5의 배수들 이렇게 두 개를 더했어? 그럼 거기서 꼭 뭘 빼줘야 돼? 15의 배수들을 빼줘야 된다. 그지? 맞아? 그냥 그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3의 배수는 여기 50부터 시작한대잖아. 50보다 크고 였으니까는 얘는 51이 3의 배수지. 맞아? 이렇게 쭉 갔을 때 마지막이 뭐야? 99거든. 맞아요? 그럼 여기는 얘를 먼저 다 더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나는 첫째 항과 마지막 항 하니까 뭐만 구하면 땡인데. 그치? 항의 개수만 구하면 땡인데. 항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그렇지.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해도 돼요. 좋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얘도 헷갈리면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것 같아. 봐봐. 얘에서 얘를 빼면은 얼마가 돼요? 51을 빼면 8, 48 이렇게 되지. 맞아? 그러면 요거를 내가 3으로 나눠버리면 얼마가 돼? 16이 되지. 그럼 항의 개수는 몇 개일까? 6개일까? 17개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51부터 이렇게 돼 있는 3의 배수의 개수가 지금 나는 궁금하다는 얘기거든? 맞아요? 이렇게 돼 있는 3의 배수의 개수가 궁금하다는 얘기야. 그럼 3으로 다 나눠봐. 그럼 뭐가 돼요? 여기가 17이 되고 여기 K가 되고 이게 33이 된다는 뜻이거든?
그럼 얘에서 얘를 뺀 거에다 더하기 1을 해줘야 되잖아. 맞아요? 선생님은 지금 얘에서 얘를 뺀 다음에 3으로 나누는 작업을 한 거고, 사실은 3으로 다 나눈 다음에 얘 빼기 얘를 한 다음에 더하기 1을 해줘야지 K의 개수가 나오지. 그러니까 얘는 몇 개가 됩니다? 17개가 됩니다. 17개. 아니면 이거 자신 없다. 나는 자신 없다. 그러면은 그냥 일반항 구해서 항수 구하면 돼. 그게 가장 편해. 속 편해. 헷갈리지 않아. 그럼 봐봐. 51이 첫째 항이래. 그 다음 공차는 3이겠지 뭐. 그래서 얘는 3n 더하기로 생각한다면 얘는 48이었을 거야. 그지? 내 첫째 항이 51이 되는 거지. 그리고 얘가 뭐가 되고 싶은? 99가 되고 싶은? 뭘 찾아주세요? n값 찾아주세요. 이런 얘기가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3으로 다 나눈 다음에 넘겨버리면 n값 17 딱 나와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똑같이 뭘 합니다. 지금 3의 배수의 개수 구해봤어요. 이게 17개래요. 그 다음에 5의 배수의 개수를 구해봅시다. 5의 배수는 당연히 50부터 시작해서 100으로 딱 끝나는 개가 맞을 거야. 그지? 5의 배수의 개수를 구해봅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요거 다 5로 나눠버리면 10에서 24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 뺀 거에다 1 더한 거니까 몇 개? 11개가 됩니다. 오케이? 11개. 다음 마지막으로 15의 배수를 난 지금 생각해보고 싶었어요. 15의 배수는 몇부터 시작하는 거야? 15 곱하기 3 하면 45지. 60. 그렇지, 60부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60부터 시작하는 거부터 어디까지? 90까지. 요거밖에 없겠네? 그치? 그럼 얘를 또 마찬가지 15로 나눴으니까 요거 4가 될 거고, 요거는 6이 될 거야. 두 개 뺀 다음 더하기 1 하니까 3개다, 그지? 됐어요? 그래서 요거 더한 다음에 요거 빼버리면 답입니다. 어이? 뭔 소리야? 합을 구해달라 했잖아? 그럼 다시 해야지 뭐. 이렇게 더한 다음에 여기다가 17 이렇게 해서 2 이렇게 하는 게 여기 대신 들어가면 되는 거고. 맞아? 그 다음에 여기다가 두 개 더한 거 어디 갔어? 그러니까 내가 50보다 크니까 55부터 어? 어디? 50보다 아, 그러네. 50은 들어가면 안 되네. 100도 들어가면 안 되네. 망했어요. 망했습니다. 얘는 50 이상, 그 다음에 100 이하로 지금 선생님 문제를 풀어버렸네요. 그죠? 이왕 풀었으니 문제를 바꿔줍시다. 그죠? 어떻게 푸는지만 알면 돼. 알지? 그 문제 자체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이거 정리된 거 같니? 다시 해줄까? 처음부터 그냥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봐봐. 그럼 그래. 다시 이왕 한 김에 다시 그냥 이 문제 제대로 한번 풀어보자. 이렇게 가볼게요. 50보다 큽니다. 그게 51부터 시작하는 게 맞고요. 3의 배수는. 그 다음에 3의 배수는 99에서 끝나는 게 맞지요. 맞아요? 3의 배수. 여기는 얘 총합이 지금 궁금해요. 여기는 얘 아까 17개 나왔었고, 그 다음에 얘는 51 더하기 99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됩니다. 2로 나눠주면은 얘가 3의 배수의 총합이 됩니다. 이렇게 됐죠? 이게 3의 배수의 총합이 됩니다. 그 다음에 50부터 시작하는 거, 55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95까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요 총합이 지금 궁금해요. 그치? 그럼 얘는 지금 11 나눠주면 11이고 얘는 얼마야? 19인가? 이거 빼면 8이니까 총 9개가 있었을 거고, 얘는 55 더하기 95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는 얘가 지금 뭐가 됩니다? 5의 배수가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얘가 60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90까지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지? 그 요건 총 몇 개 있어요? 3개 있네요. 그지? 3개. 그래서 얘는 2분의 3개에다가 60 더하기 90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요만큼이 지금 뭐야? 15의 배수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하고 요거 빼버리면 답이 나겠습니다. 됐지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형태의 유형이 저 나머지가 같은 자연수의 합이야. 저 계산이 좀 귀찮아가지고.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이런 거 해결하는 것도 되게 간단해요. 봐봐. 그냥 이런 거 할 때 있잖아. 그냥 공통되는 거 빨리 찾아버려. 3이지. 맞아? 그 다음엔 얘는 지금 어떻게 가겠어? 얘는 9 이렇게 갈 거야. 맞아요? 그 다음에 11 이렇게 갈 거야. 그럼 이렇게 찾아버려. 그럼 등차 수열이면은
이렇게 해서 공통된 얘네들도 무조건 등차 수열이 될 수밖에 없거든. 등차의 성질에 따라서. 그럼 얘는 첫째 항이 3이고 두 번째 항이 9인 등차 수열이구나 이렇게 판단해버리면 끝나요. 그래서 요 6 차이 나잖아. 그럼 6n 이렇게 되는 거고 첫째 항이 3이잖아.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AN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어요? 얘는 지금 99보다 작거나 갖고 싶었으니까 요걸 해당하는 마지막 n 값을 찾아서 다 더해버리면 답입니다. 이해될까요? 빠르니? 빠르면 점점 천천히 할게요. 그럼 계산을 하면 얼마예요? 얼마야? 100이 6으로 나눠봤더니 얼마니? 1, 6, 4, 17? 17. 17까지네, 그지? 맞아. 17까지 딱 된다. 그러니까 얘는 2분의 뭐가 되는 거야? 17개. 첫째 항은 3이었고 마지막 여기다 17 집어넣은 값이 99겠지. 이렇게. 요 계산한 값이 답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101번 선생님 풀어줬던 것 같고, 그러면 이제 102번이랑, 아니, 99번이랑 100번 요 두 개 남았네요. 그죠? 자, 99번으로 갑니다. 99번. 자, 연속하는 20개의 자연수의 합이 530일 때 20개의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수가 궁금하군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치? 연속하는 20개의 자연수의 합이니까 얘는 어쨌든 무슨 수열을 이루겠어? 등차겠지. 다 1씩 차이 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제일 큰 수가 궁금하니까 난 제일 큰 수를 n이라고 한번 놔보면 어떨까? 맞아요? 그럼 제일 작은 수는 얼마였겠어요? n-? 얘는 n-0부터 시작하거든. n-19가 되겠지. 총 20개니까. 되나요? 다시 이게 제일 작은 수였을 거야. 이게 가장 큰 수였을 거야. 그러면은 이거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고요. 거기다가 20을 곱해버리면 얘가 530이라는 뜻이야. 뭐 한 거예요? 그냥 제일 작은 거, 제일 큰 거, 등차, 중항 총 몇 개 있어요? 20개 있어요. 이렇게 계산하면 끝입니다. 그죠? n에 대한 2차식 그냥 풀어줄, 1차식 풀어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10이고 이렇게 되면 53이네요. 즉 2n-19가 53입니다. 2n은 얼마인가요? 72네요. n은 36이군요. 간단한 문제. 되고 있어? 다음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풀다 보면 잘 안 풀리지. 일단은 뭘 알아야 돼?
N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알고 있어야지. 맞아요? N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어떻게 됩니다? 180도 N-2 이렇게 되니? 이게 N각형의 뭐가 되는 거야? 모든 내각의 총합이 됩니다. 이건 이제 우리 언제 배운 거? 중학교 때 배우는 상식이죠. 맞아요? 다음. 자, 그럼 여기는 얘를 내가 뭐 하고 싶은 거야? 저기 뭐부터 시작하나? 40부터 시작하니? 40부터 시작하는 것들을 합쳐주고 싶대. 그지? 그래서 2분의 해가지고 항의 개수는 몇 개인지 몰라. N개인가 봐. N개네, N개. 그 다음에 여기는 처음에 40의 2배니까 80 요거 더하기 뭐가 됩니다. N-1 뭐가 됩니다. 20이 됩니다. 그래서 요 방정식 풀어버리면 그게 답이 됐네요. 맞아요? 근데 이 정도는 생각해 봐야지. 한 내각형이 180도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한 내각형이 180도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일반항 그러니까 40도 더하기 N-1 20도라고 하는 얘는 일단은 180도보다 작아야 돼 라는 사실을 통해서 그지? 그런 사실을 통해서 뭘 구해줘야 됩니다. N의 최대값을 구해줘야 됩니다. 그럼 얘 140도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합분하니까 얘는 7이 되겠죠. 그럼 N값은 8보단 작아야 되네. 그러니까 N의 최대값은 7이었을 것 같아. 됐죠? 그래서 여기는 얘를 그 다음부터 풀어주기 시작하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계산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 별로 하고 싶지 않게 생겼네요. 자 여기서 요렇게 약분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인다. 공 하나 떼버리자. 공 떼버리자. 됐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18n-36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얘는 지금 n에다가 뭐가 된 거야? 4 더하기 다시 1된 거니까 얘는 3 더하기 n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정리해봤더니 요거 정리했더니 n제곱 플러스 3n인데 마이너스 2쯤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5n 이렇게 되고 더하기 36 이렇게 되고 됐죠? 그럼 요거는 뭐랑 뭐로 됩니다? 18과 안 되나? 안 되니? 뭐랑 뭐로 될까? 더하기니까 6과 6은 아니고 뭐랑 뭐지? n이 빠졌구나. 마이너스 12마이너스 3과 12 오케이. 요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빼기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치? n 값은 3이랑 또는 12 이렇게 나오는데 요걸 제거해주기 위해서 지금 요 조건을 줬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여기 답은 그냥 삼각형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죠?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너희들 숙제는 당연히 숙제는 101번까지 푼 문제 포함해서 다시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등차 수열은 정말 많이 중요합니다. 꼭 다 여기까지는 마스터하고 넘어가야지 편해져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도 질문을 받을게. 알지? 질문을 그대로 받아줄게.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면 되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너희가 지금 토요일날 오는 거잖아, 그지? 토요일날 12시에 오는 거 맞죠? 토요일날 12시에는 다행히 확인학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습관리가 없어요, 토요일날에. 너 일요일날 가고? 이번 주만? 다음 주. 다음 주까지? 그래, 그건 좀 이따 얘기하자. 그래. 그래서 일단 이렇게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등비 수열 나가게 될 텐데 등비 수열하고 나서는 또 시험 볼 거야. 그렇지? 등비 계속 시험 볼 거야. 그리고 시그마 딱 들어가고서부터는 진짜 되게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엄청나게 자세히 해주시고. 그렇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